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요, Innovation and Trend Spotting인데요. 간단하게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오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new?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움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네, 흔하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우주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흔한 것이 한국 시장에 가면 새로울 수 있고요.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흔한 것이 미국 시장으로 오면 굉장히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의 차이에 따라 새로움, 이란 인식, 지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레이드라는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드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울 필요는 없고 이 새로움이란 것은 항상 그 시장, 마켓이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인식이 되겠죠. 이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흔해도 내가 모르면 그건 나에게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이란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고 시장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혁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간디라는 사람의 그 사상이 20세기에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초기에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사상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이에 대한 것인데, 다만 이것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렇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각인시켜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움이고 그렇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사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새로움 인식을 통해 우리가 많은 혁신의 기회를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거 전에 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통합입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행위들이,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다가 어떤 트렌드, 어떤 유행을 통해서 통합되고 수렴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통합된 차원에서의 트렌드를 보게 되죠. 그렇죠? 요는 그러한 어떤 통합된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이제 혁신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혹은 그런 통합을 facilitate하고 그렇죠. 서포트해서 그런 통합이 또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혁신을 진행하는 사람의 특성이 되겠고요. 이런 통합이 그런 어떤 새로움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분열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고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화됩니다. 그렇죠? 더 굳혀야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런 마케팅 기회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우리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순환성인데요. 그 패턴이란 것이 그리고 트렌드란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면 그런 명제에 기반해 본다면 모든 것을 순화하는 것이죠. 옛날 것이 다시 새로운 것이 되고
다시 유행하고 복고풍이라는 게 있죠. 80년대에 유행했던 것이 2015년 현재 유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러한 옛날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재발견해서 그래서 다시 현대화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인시키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마케팅 혁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반발. 기존의 트렌드가 라이프 사이클의 픽 단계를 넘어서 이제 디클라인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에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노출되고 너무 흔하게 봤기 때문에 그 주류 트렌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럴 때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유행할 수 있고 혹은 대안적인 것들이 이제 돌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다시 마케팅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냥 그런 피로감에 근거해서 돌출되는 그런 특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거기엔 기회가 있습니다. 방향수죠. 한 트렌드가 생기고 발전되고 성숙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일자로 진행되지 단선적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 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어떤 문화적인 팩터나 상황적인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런 수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죠?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초기 단계에서 리드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방향 수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수정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그 어떤 기회의 어떤 틈이 생길 수가 있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팔로워가 리더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역사에는 많이 있죠. 단순화. 또 트렌드의 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그 성숙한 그러니까 픽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능적인 단순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인식하는데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사람의 그 인식 안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것들이 인식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sophisticate한 그런 어떤 디자인 과정을 요구를 하죠. 그렇죠? 복잡한 것이 안에 숨어 있지만 겉으로는 단순함을 추구를 함으로써 그런 단순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순화를 일으켜냈을 때 이것은 다른 후발주자가 굉장히 따라하기 힘든 더 큰 갭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갭을 오버컴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코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순화 과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기회입니다. 가속. 한 가지 트렌드의 초기 단계에서 이후 단계, 성숙한 단계로 이르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뭐 이게 하나의 어떤 직선적인 어떤 발전 단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퀀텀 립을 하게 되는 립프라깅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에게 역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서는 뭐 한국의 그 싸이월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소셜 미디어였는데 그 사실은 후발주자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의 도입이나 그 발전 과정이 가속화됐던 어떤 그런 후발주자에 의해서 역전되어 버리고 그 리더십을 뺏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이러한 것들이 그 비즈니스의 경쟁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그 혁신에는 있고 트렌드에 관련되는 그런 혁신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그 트렌드가 생기고 우리가 그 트렌드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죠.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구체화하고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트렌드 스팟팅의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Exploiting Chaos 책에 나오는 그런 단계에 대한 유용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리셋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헌트의 과정, 세 번째는 클러스터, 네 번째는 리커스터. 이렇게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처음에 리셋의 관계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과거의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무에서 시작하는 것, 스크래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 헌팅에 근거한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그 리셋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책의 그 전 챕터에서 많이 설명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 혁신이라는 것의 그 기본적인 특성이 그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어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과거의 질서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일단 갖고 있다면은 이 혁신의 단계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굉장히 무거워지고 어질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혁신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무엇을 갖고 있었든지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어질리티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합당하게 보이네요. 두 번째는 이제 헌트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읽어내는 거죠. 발견해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것들의 단체가 그룹이 나타내는 어떤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인간성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체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죠? 어떤 카테고리를 주고 혹은 어떤 그 그룹의 이름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것도 그러한 어떤 특성, 인식의 특성 중에 하나고 그렇죠? 우리가 제품을 인식할 때도 개별 제품 이전에 그 프로덕트 캐테고리를 먼저 인식을 하죠. 그것이 또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트렌드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룹이고 그것을 보는 것은 인간성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 중에 하나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그 트렌드나 어떤 패턴을 어느 시점인가는 다 인식을 하게 되는데 누가 먼저 빨리 인식을 한다냐 하는 것에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한 두세 번만 봐도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자, 그것이 혁신을 해내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말하기 힘든 그 미적인 사고와 연결되는 거죠. 그걸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물론 훈련될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10번을 봐야 그 트렌드나 그 어떤 특정한 것을 인식해낼 때 또 어떠한 사람은 두세 번 봐도 확 빠르게 이제 그것을 캐치해내죠. 그러한 특성이 이제 마케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해내고 클러스터에서 그것을 정의를 해야 되죠. 거기에 의미를 찾아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recognition이란 것인데
우리가 그 요즘에는 빅데이터도 사실 그런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을 데이터를 돌리다 보면 거기에 패턴이 나타나고 로봇은 그것을 읽는 거죠. 컴퓨터는 그것을 그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서 거기에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시사점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어떤 분석의 중요한 요체이기도 하죠. 사실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활동을 합니다. 애기들도 그렇죠. 계속 보면서 언어를 배울 때도 그런 빈번히 나타나는 단어를 먼저 캐치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그것의 의미가 그 애기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배우고 나가서 언어 체계를 배우고 하는 것이죠. 그 컴퓨터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카피해서 이제 그런 패턴 레코그니션 프로세스를 이제 시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그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기도 하고요. Learning, Robot Learning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g Data Analytics도 이러한 과정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 후에 우리가 리클러스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편향, 바이어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추세를 미리 봤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은 딱 이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대중음악이 이것이 유행할 것인가, 히트할 것인가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것을 금방 알게 되냐 하면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이 히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반복 속에서 어떤 그것을 패턴을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옳지는 않죠. 틀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틀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개인의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개인적인 것이 그런 판단에 스며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확연히 구별해내고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시장 안에서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리클러스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뽕짝을 좋아하기 때문에 뽕짝 풍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거 좋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힙합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판단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편향을 뽑아내는 과정, 이것이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사점을 뽑아냈을 때 많은 마케팅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토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